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망하는 개발자 공부 패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영원히 놓아버리는 분들, 몸짱이 되고 싶지만 근육통은 무서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냥 내구성 있게 해야 돼요. 그냥 계속 실패하더라도 계속하고 같은 문제 계속 반복해야 돼. 현업자도 그래요. 현업자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되게 잘 안 되는 분들은 내가 만약에 이만큼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거 코드 짜다가 지치면 지쳤다고 그러고 그래. 근데 이게 조금 살짝만 하면 의미가 없어. 이게 언덕 오르는 거랑 똑같은 게 봐봐요. 만약에 우리가 언덕을 오른다고 해봐. 그러면은 내가 내구력 있게 내가 언덕을 이렇게 오르다가 힘들어 다시 돌아오고 힘들어 다시 돌아오고 이만큼 올라가 다시 돌아오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언덕을 오르기 위한 필요한 힘이 있다고. 그러면은 힘들어서 다시 돌아오고 힘들어서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이쪽에서만 반복돼 끝나거든. 근데 이게 한번 힘을 빡 줘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는 쑥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필요 충분 조건을 그 대부분은 못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못하고, 근데 이게 여러 번 하다 보면 필요 충분 조건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그 여러 번 시도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살면서 성공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거지.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보면 뭐 잘했거나 뭐 되게 잘했던 사람들 보면 확실히 이 성공의 경험이 있더라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실패를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힘들어져. 그럼 도파민 분비나 아드레날린 분비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뭔가를 지속하려면 도파민 분비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럼 도파민 분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찬물 샤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다 씻을 거 다 씻은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할 때 한 2분에서 3분 정도 졸라 찬물로 이제 머리부터 이제 발끝까지 하면은 몸이 이제 되게 위기 상황이라고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위기 상황이라고 인지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되게 뭔가 되게 힘들어. 아무튼 되게 힘들어 하다 보면. 그러면 아드레날린이 평소보다 2배, 3배 분비가 되고, 그리고 도파민 분비도 많이 돼서 하고 나면 기분이 엄청 좋아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종특 이게 스탠포드 교수님이나 많은 이렇게 명사들이 한 얘기거든. 이런 실험 결과가 있다고. 실제로 호르몬의 변화를 측정을 하고 이제 논문들이 나온 거를 기반으로 얘기하는 것도 이제 방구석 전문가들은 이제 내 말이 맞다. 저거 하면 감기 걸린다. 이런 식으로 악플을 또 달더라고. 어우, 대단하셔 다들. 그러니까 자기 머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나는 객관적인 실험을 한 거를 조금 더 선호하거든요.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 학계에 퍼진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매번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확실한 건 아무 근거 없이 뭐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과학적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논문 결과를 그렇게 마냥 무시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딩을 불쌍한 사람들 구제하는 직업 정도로 여기는 그런 마인드. 가볍게 오시면 망합니다. 이쪽 불쌍한 거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처럼 그냥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적당히 그냥 영혼 막 그냥 없이 일해도 되는 그런 직업 아닙니다. 엄청 액티브하고 엄청 깊이가 깊습니다. 저는 요즘 추세로 봤을 때는 의학 못지않게 굉장히 깊다라고 보거든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복잡한 존재지만 그 못지않게 복잡하고 점점 범주가 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딩을 불쌍한 사람들 구제하는 직업 정도 여기는 분들은 제가 망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오는 사람들, 그냥 불쌍한 사람들 직업 주려고 하는 물론 그런 직업이 있긴 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은 네카라쿠베 당토인데 실제로 본인들 하는 거는 그냥 적당히 해도 돈 먹고 살고 싶으니까, 실제로 비전공자들이 그러니까 3%밖에 공급이 안 됐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답이 없는 거지. 근데 팀노바에서는 100%다 보낸 이유가 이런 마인드 자체를 싹을 잘라버려요. 할 거면 지대로 하든가 아님 말든가 이런 마인드고, 그래서 팀노바의 최고 연봉, 그 연봉 7천 이상의 친구들 다 비전공자예요. 7천 2명, 8천 2명 다 비전공자예요. 그러니까 팀노바는 비전공자들이나 고졸들이 개발자가 되고 고연봉 받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거 교육인데, 그 INTP 특이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이렇게 헤아리는 스타일이 아니야. 왜냐면 나는 실용주의적인 사람이야. INTP T 성향인데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그냥 문제 해결에 특화된 거지.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학교 다닐 때 낙제생이 돼서 자퇴했죠. 왜 그러냐면 얘 너무 특이하다 이거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지. 나도 어렸을 때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나는 회사 학교 다니는 거 별로 싫었거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나 뭐 빌 게이츠 같은 케이스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골 때리지만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INTP의 그 문제 해결 능력은 거의 가장 최상급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노바에서 보여준 퍼포먼스가 일반인들은 이해 안 되지. 업계 사람들도 이해 안 되지. 왜? 방법이 굉장히 창의적이거든. 실제로 개발자들이 되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오한 20년 동안의 나만의 어떤 깊이감이 있지. INTP의 디테일은 굉장히 굉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건데 이제 대한민국 사회는 감정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많다. INTP 성향은 3%도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남들에 대한 시기 질투 이런 게 핵심인 거죠. 그리고 감정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루이비통 본사 테러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계 넘버원 부자가 동네북 프랑스 시위가 루이비통 본사에 난입한 이유는 이게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루이비통 본사에 지금 최고 부자가 있잖아요. 아르노 회장. 근데 이 사람 연금 때문에 연금이 고갈되기 시작해서 기존 근로자들한테 연금을 더 걷는다니까 부자한테 뺏어라 이러고 있죠. 근데 이게 어떤 프레임이냐면 지금 그러니까 매경 프리미엄이라는 데서 그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어디가 잘못됐을까를 지적하는 김세영이라는 분의 칼럼을 보면 부자의 돈을 빼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자는 정신의 칼 마르크스의 외침은 영원한 위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론을 보면은 실제로 저렇게 대놓고 써 있어요. 부자에게 무언가를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지금 루이비통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루이비통 테러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아. 세상이 존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그런 사람들 사상인데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보면은 세상에 그냥 뭐 가진 사람들이 무조건 적이 된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 그렇게 많이 하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일반인들을 자꾸 주변에 그런 어떤 피해의식 많은 사람들이 많으면 자기가 뭐가 문제가 많은 것처럼 자기가 느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보면은 극단주의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레디컬 페미니즘이 기반이 되고 있거든. 그래서 되게 극단적이라 사람들의 지지를 많이 못 얻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사실은 뭐 옛날에 페미니즘 되게 좋아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생각하는데 지금은 좀 거부감이 있어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거 다 싫어해. 그러니까 극단적인 남성 우월주의도 싫어하고 극단적인 여성 우월주의도 싫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레드필이나 뭐 이런 이론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남성성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기는 해요. 확실히. 근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론들을 이렇게 그냥 접하기만 하면서 관찰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변에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극단적인 거를 지지할까 생각해 보면 그들이 원하는 정보만 생산되어지는 컨텐츠만 보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에서도 많이 보여지는 건데 극단적인 우파나 극단적인 좌파는 거부감이 심하거든요. 되게 심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도 그 컨텐츠 보면 아마 싫어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극단적인 우파를 보면은 너무 이제 개개인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고 개개인의 어떤 그런 뭐 자유라고 하는데 글쎄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느낌이고 너무 좌파로 가면은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가 정답이라고 보는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모두 못 살게 되는 구조가 많죠.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나 뭐 여초 커뮤니티에서도 보면 또 극단적인 그런 커뮤니티들 보면 거기에 그 자기들이 원하는 글만 쓰고 그 글만 보니까 그게 맞다라고 세상을 보는데 실제로 현실을 보면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은 크게 없거든요. 현실에서는 다들 이렇게 대놓고 안 그러거든.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급진적이면은 불쾌감을 주는지를 본인들도 아니까 현실에서는 잘 안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도라이들이나 뭐 변태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현실에선 대놓고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들끼리 모이면 그게 이제 하나의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사이비가 그래서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근데 저는 사이비라는 말 자체를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사이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종교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실제로 사입이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도 원래는 사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천주교 입장에서 이단이었어요, 원래.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뭐가 사입이지 아니냐보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걸 이렇게 이끌어 가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쨌든 되게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고연봉 아니고 가난한 개발자들이나 그냥 회사에서 대충 영혼 없이 개발하는 개발자들한테 왜 조언을 얻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뭔가 최소한 어느 정도 그 회사에서 본인들이 좀 위치도 있고 개발적으로 존경도 받고 이런 개발자분이면 그런 개발자분들한테 배워야지. 그러니까 세상은 다 똑같지 않아요. 제가 우리 엄마랑 아까 엄마한테 포도 좀 맛있어가지고 갖다 드리고 오는데 그 엄마가 자기가 뭐 이렇게 막 그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번 거부터 해가지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뭐 투자를 안 한 거 이런 거에 대한 막 변명을 되게 많이 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아니 솔직히 뭐 그냥 아무거나 사놔도 다 돈 버는 시대에 살던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지. 사실은 별로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그냥 뭐 그냥 끄덕끄덕 그냥 하고 말았지만 이제 실제로 보면 다 핑계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인드를 계속 많이 배우다 보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합리화의 그 최고봉이거든. 근데 우리 엄마도 돈 좋은 거 알거든. 내가 명품백 사다 드리고 뭐 이렇게 뭐 좋은 거 사다 드리고 용돈 드리면 되게 좋아하거든. 돈이 좋다는 걸 아는 거야. 근데 그거는 다 아시면서 실제로 이제 본인의 상황에는 다 자기 합리가 깔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은 이제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그럼 어떤 사람들한테 배우고 싶을까?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들한테 배우고 싶은 거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요즘은 시대가 좋아졌잖아. 여러분들도 저랑 소통할 수 있잖아요. 저는 전형적인 INTP 성향의 되게 실용주의, 합리주의.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공부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고연봉을 받을 수 있는지 너무 잘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대기업, 그렇게 해서 졸업생들이 대기업을 안 가냐? 네카라쿠베 당초 다니는 애들도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히 갈 수 있고, 그렇게 학생들이 되게끔 예전부터 교육을 해왔죠. 그게 가능해요. 근데 내가 가는 게 신입으로 네카라쿠베 당토로 가는 방식이 아니고 경력을 쌓은 다음에 네카라쿠베 당토를 보냈다는 이유로 되게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네카라쿠베 당토를 가는 방법은 똑같은 거잖아. 편입으로 고대를 가든 아니면 수능을 그냥 쳐서 고대를 가든 뭐 그게 알게 뭐야. 사실 뭘 하든 고대 가가지고 고대 졸업하면 되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대학원도 마찬가지지. 대학원도 전형이 진짜 많은데 내가 어떻게 가든 그게 알게 뭐야. 그리고 요즘 그 암기력 테스트로 사람 가르는 거 되게 멍청한 거 알죠?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다 자동화되고 컴퓨터 있으면은 뭐든 금방금방 찾고 이젠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나보다 훨씬 합리적으로 사고에서 찾아주는 데이터도 되게 많은데 그런 걸 기반으로 봤을 때 글쎄 암기력 테스트 이제 수능 사라질 거라 보거든요 저는. 사람들을 점점 바보로 만들고 있어. 암기력으로 세상 문제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그래도 내 친구들 내가 서울대랑 이제 그 연고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옛날에 전형이랑 그 한 친구는 선생을 하고 있으니까 수능을 매번 보잖아요. 매번 이렇게 지켜보잖아. 요즘 문제들은 문제를 위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꼬아져 있대 우리 때 수능보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 이상하게 그 기형적으로 꼬여진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유형을 다시 외워야 된다는 거지. 그러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골마 터질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되게 실용적으로 사람들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도 얼마 없고 대학도 굳이 대학을 예전에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대학을 경쟁해서 가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느낌이기 때문에 워낙에 대학 자체가 사라지는 분위기라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이상하다고 보거든요. 음. 그리고 일단은 또 재능이 없다면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모르겠다. 근데 지구력 있게 뭔가 하는 게 재능이라면 재능일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 재능 없다는 사람들이 백수 생활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게임할 때 보면은 재능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게임은 엄청 지구력 있게 하잖아. 나는 그렇게 물론 상대적인데 이게 뭐 스포츠가 아니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이길 필요는 없거든. 근데 경쟁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제가 그냥 만들어 놓은 테크트리를 그냥 타고 가면 다 그냥 잘 되던데. 웬만한 기업에서 그냥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거든. 그게 문제인 거지. 그리고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세상 안 공평해요. 사람마다 성격도 타고나고, 애초에 그 배경도 다른데, 그리고 이제 운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이 뭐가 공평해. 그리고 강제로 공평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 막, 예를 들면은 뭐, 막
이번에 막 경찰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여성도 똑같이 뽑아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뽑았더니 실제로 막 실무에서 문제가 생긴 그 케이스가 되게 많았잖아요. 여성 경찰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강도를 여성 경찰이 제압을 하려면 막 장미란 선수 전성기 때나 아니면 이제 유도나 운동을 하신 분들이면은 어느 정도 상대가 가능하겠죠. 아무래도 전문적인 훈련을 받으셨으니까. 근데 그 정도 피지컬이 안 되는데 강도를 제압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서양에 있는 그런 여성 경찰관들도 보면은 정말 그 피지컬이 되는 그런 분들이면은 그 일반 시민들이 되게 여성 경찰이 와도 안심이 되겠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아무래도 생물학적으로 남성 자체가 더 힘이 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공평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직업에 있어서 더 적합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다행히도 뭐 개발자 쪽은 저희는 최고 연봉이 둘 다 여자라서 8,000 찍은 친구 둘 다 여자고 7,000 찍은 친구 둘 다 남자거든. 근데 1,000만 원 이상 더 많이 받는 친구들이 사실 여성들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오히려 오히려 더 성평등에 가까운 걸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막 여자들한테 더 약하게 하고 그러진 않아. 난 되게 냉정하게 얘기하거든. 여성들도 다 할 수 있고,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는 에이다 러브레이스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명확하게 강조를 하고 있죠. 너희들이 충분히 힘쓰는 게 아니고 머리 쓰는 거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그런 성향들은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여성들이니까 또 뭐 할당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 아무튼 나름대로 뿌듯합니다. 여성 개발자들이 정말 잘하거든. 근데 되게 아무튼 되게 피지컬도 좋고 애들이 마인드도 되게 좋고 되게 잘해요. 근데 진짜 잘해. 팀노바에 있는 친구들 진짜 잘해. 내가 본 여자 개발자들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진짜.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공평하지 않아요. 성별적으로 봤을 때도 힘쓰는 거에선 여성이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힘쓰는 직업에 여성이 많이 없는 거고, 근데 머리만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평할 수도 없어. 사람마다 지능 타고나는 것도 다르고 성향이 다른데 성격도 다르게 타고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기전에 깔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내가 가진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꽤 괜찮게만 하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욕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얼마나 모순적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돈 없으면 도와주려고 하는데, 가난하거나 내가 또 내 기준에 좀 예를 들면 이거 있잖아요. 아까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제일 어이없던 게 이거 아시아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 이거 김밥집 직원이 감히 루이비통을 이러면서 별점 테러에 댓글 도배한 손님이 있다는 거죠. 김밥집 직원이 루이비통을 드니까 거기서 빡이 친 거야. 이런 거.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경매 해가지고 그 부동산 빌라 이런 거 뭐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그거 갖고 또 민원 막 넣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사람들 존나 이상해. 그러니까 도라이들 많아. 그래서 제가 확실히 좀 이렇게 제한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이게 사람이 살아온 인생은 안 바뀌고 사람 쉽게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제가 학생들한테도 얘기할 때도 좀 단호한 이유가 그냥 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난 막 그런 성향이거든. 그리고 최근에 존나 웃긴 거 있었어. 최근에 착하신 줄 알아서 팀노바 등록하려 했는데 어 뭐지 내가 막 59시간제 막 이런 것도 사실 59시간 하는 것도 시장에 맡기면 상관없다 이런 주장을 한 영상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59시간 꽉 채워서 여러분들 야근시키는 데가 있어. 돈도 조금 주고. 그러면 그런 데 계속 다니실 거예요? 시장에 맡겨야지. 사람들이 어차피 그런 회사 안 다니거든. 근데 뭐 특수한 상황, 뭐 잡지사에서 뭐 그 마지막 이렇게 출간하기 그런 주라든지 아니면 게임 회사에서 업데이트 딱 전날이라든지 IT도 업데이트 전후에 되게 긴장 상태거든. 그런 때는 사실은 그 회사에서 유연하게 그거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다. 회사가 선택한다기보다 근로자가 그렇게 해서 하게끔 놔두는 게 맞다 이거지. 그런 내용을 얘기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착한 줄 알았는데 이 영상 보고 팀노바 안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길래 내가 댓글로 살펴가세요 그랬거든요. 그게 안 맞으면 안 오시면 돼요. 왜냐면 그런 마인드의 사람들을
진짜 잘하는 개발자로 만들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어떤 남을 탓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우리 뇌는.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사람들만 고연봉 개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뛰어나려면 뭐 머리가 타고난 게 엄청나게 좋거나,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그냥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잘하는 거지. 롤 보세요, 롤. 오래 한 사람들이 잘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할 때 조금 선수의 관점으로 전문가적 입장으로 하는 사람일수록 높은 티어로 갈 확률이 높아. 그런데 대충대충 그냥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의식 가지고 자기네들이 뭔가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한 사람처럼 코스프레를 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 진짜 열심히 하고 회사에 득되는 사람들은 그냥 묵묵히 하거든. 근데 이제 남한테 어필하고 남한테 얘기하고 감정으로 호소하는 것만 익숙해지면 결국에는 남는 게 없다는 거지. 그렇게 감정으로 호소하는 사람들을 보면 리더들만 돈을 벌고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 여러분들 팀노바 오래 지켜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저를 예전부터 많이 이렇게 응원하고 그리고 같이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이 더 잘 됐으면 잘 됐지 거짓골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여기에 감정을 안 섞거든. 당연한 거 아니야? 시간을 롤도 한 2시간 하고 내가 페이커처럼 못한다고 이거는 페이커를 조져가지고 내 롤 실력을 그러니까 모든 그 챌린저 이상의 그런 사람들의 손을 그래가지고 막 두드려 패가지고 손을 못 쓰게 하거나 아프게 만들어서 모두 하향 평준화 시켜야 된다, 롤 실력을. 왜냐면 나는 이거를 막 100번 하는 동안 내 실력이 페이커처럼 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말하는 건 똑같은 거야. 부자들이나 개발을 엄청 잘하는 개발자들은 그만큼 시간을 많이 쓰고 그거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요. 이렇게 하려면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키는 게 맞다 그랬잖아. 그래서 찬물 샤워를 해서 어떤 도파민 분비를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는 방향이 옳다라는 거를 꾸준히 내 목표 설정한 거에 잘 가고 있는지 스스로 다독이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성과를 내는 방법, 이 세 가지가 보편적으로 도파민을 많이 분비시키는 방법이거든. 그런데 그런 방법들이나 이런 거를 찾아서 활용하는 사람들은 엄청 부자가 되고 있고 엄청 뭔가 하는데 지구력 있게 하겠죠. 그런데 그런 거 안 찾고 모르겠고 회사가 문제고 저 회사 조소기업 다 없애야 되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거지. 삼성이 세금 더 내고 이미 더 내고 있거든요. 연매출 200억 이상이면은 실제로 더 내고 있어. 그래서 많은 법인 그런 기업인들이 돈을 진짜 많이 내고 있거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로 이렇게 매출이 아니고 순수익 200억 이상인 영업이익 200억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근데 옛날에 봤을 때는 그랬었어. 근데 지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내고 이미 뭐 상속세도 엄청 많이 내고 있고 뭐 사람이 죽으면 50% 이상 내는 나라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거든. 우리나라가 제일 세계에서 최고 수준일걸.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미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여기서 피해의식을 가진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정신병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 피해의식이 감정적으로 호소되고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 호소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되게 보편적이 되지. 그래서 노벨상이 안 나오죠. 왜? 객관적인 부분이 발달이 안 된 거야. 이거는 국민성이라고 하죠, 우리는. 우리가 가끔 롯데나 이런 기업들이 중국에서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 나 좀 찾아보여줄게. 옛날에 이런 기사 많았죠. 롯데마트 영업점지 39곳, 불매 시위 등 영업밤의 확산 분위기. 이게 지금 정치적인 걸 엮여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롯데마트 영업점지 39곳, 막 중국 광시서 택배 폭탄 테러, 막 별거 다 했어. 한국 기업은 중국서 꺼져라, 막 이러면서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걸로 한 기업에 저렇게 테러하는 게 과연 정의로울까요? 과연 맞을까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식의 비슷한 사건이 국내에서도 유니클로 불매로 많이 나왔는데 거기서 막 불매 운동하고 막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걸로 어떤 한 기업을 조지는 게 과연 맞을까? 그러니까 사실 저 기업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저게 되게 감정적인 거거든요.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롯데마트 결국엔 다 철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되게 안타까워 저런 거 보면. 정치적으로 이게 제 입장에서는 어떤 감정 이런 것보다는 이제 실리 추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글쎄
사드 보복 이때 문제가 생겼죠. 사실 근데 우리나라 주권은 우리나라가 지킬 수 있어야지. 냉정하게 봐야 돼, 상황을. 음. 아무튼 세상이 그렇게 공평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선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똑똑한 거고, 재능이 없으면 못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가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아무것도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감정적으로 뭔가를 컨트롤하고 자신의 피해자 프레임에 가두고 이런 사람 치고 잘 되는 거 저 살면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감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그 앞에 있는 선동하는 사람들만 엄청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 그런 사람들 이용당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사이비 종교에 이용당하는 거랑 감정적인 그런 특정 프레임을 이용해서 꿀 빠는 사람들한테 이용당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나는. 그리고 두통을 두려워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뭔가를 하려면 두통이 생겨. 몸짱이 되고 싶지만 근육통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코딩을 하려고 하면 두통이 생겨요. 근데 우리 몸은 그거를 자꾸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그러면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근데 평소에도 그렇게 산 거지. 머리를 쓰면서 안 살아본 거지. 그런 사람일수록 이 두통이 더 세게 오거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계속 해줘도 에이 뭐 잘 되겠죠 뭐 이러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이 감정적인 성향이 많다 그랬죠. 감정적인 성향일수록 이게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앞뒤 달라지는 게 되게 심해지고,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사실 더 강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보통 코딩을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건데, 감정적인 사람들의 선동을 당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학원은 그렇게 이미지 다 떡락시키고 망가뜨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거를 지지해준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 있는 것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적은 성향인 INTP 성향들은 굉장히 객관적인 부분이나 논리적인 부분만 보고 틴노바를 평가를 해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 제자에 의외로 INTP 성향들이 꽤 많더라고. 내가 야 손들어봐, INTP 우리나라 별로 없는데 니네 몇 명이니 그러면 의외로 많더라고. 참 신기했어. 그래서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부분이 결국 여러분들 살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개발자 공부 패턴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 그리고 한번 실패했던 영역을 놓아버리는 건 되게 비현실적이고 잘못된 프로세스이고, 그리고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정도의 공부를 했을 때 똑같은 아웃풋이 나온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재능이 없으면 못한다는 것도 누가 보면은 뭐 국가대표 선출하는 줄 알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냥 회사에서 한 뭐 1인분 이상 하는 개발자 정도는 사실 재능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고연봉 되고 싶은데 자꾸 주변에 그냥 평범한 개발자들한테 뭔가 잘 물어본다, 이런 분이 있으면 사실 뭐 그게 말이 안 되지. 사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가 뭐 탁구를 잘하고 싶은데 일반인한테 탁구 잘하는 법 물어보지 않잖아요. 탁구를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이상하게 너무 애매한 사람들 얘기 많이 들어. 나도 현직에 있으면서 진짜 이상한 얘기 많이 들었거든, 현업 개발자들한테.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그런 개발자분들을 찾아서 봐봐요. 생각 또 다르다, 그 개발자분들은. 그 좀 괜찮은 개발자, 회사에서도 좀 내가 존경할 만한 그런 개발자분 있잖아, 좀 상사 중에. 그런 사람한테 배우세요. 그냥 주변에 이제 피해의식 많은 사람들한테 배우면 세상에 이렇게 제일 최악인 데가 IT 업계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 근데 의외로 안 그래요. IT 지금 개발자들 나름 그래도 고연봉자 많고 그 잘 나가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배워야지. 뭔 소리야 진짜.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